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공부하면서 투자하고 있는 빅손입니다. 오늘 저희가 빅손님과 함께 깊이 파고들자요. 바로 반도체 제국의 심장 TSMC의 2025 회계연도 4분기 실적 보고서입니다. 지금 TSMC는 AI 시대의 절대적인 왕좌에 앉아있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죠. 그런데 그 왕좌가 대만이라는 지정학적 화약고 위에 있다는 게 늘 불안 요소였잖아요. 맞아요. 그게 가장 큰 리스크로 꼽히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최신 실적을 통해서요, TSMC가 이 리스크를 넘어서기 위해서 미국으로 영토를 확장하면서도 어떻게 그 왕좌의 압도적인 수익성을 지켜내려 하는지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실적 발표 헤드라인만 보면 와,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말로는 좀 부족하던데요. 부족하죠. 시장 예상을 얼마나 어떻게 뛰어넘은 건가요? 시장이 완전히 깜짝 놀랐죠. 사실 이 정도일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일단 가장 기본인 매출부터 보면요. 4분기에만 337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337억 달러요? 네, 팩트셋 같은 시장 분석 기관들이 내놓은 예상치를 가뿐히 넘었고요. 더 놀라운 건 성장률인데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5.5%나 증가한 수치예요. 와, 1년 만에 회사 규모가 4분의 1 넘게 커진 셈이네요. 경기가 안 좋다는 말이 정말 무색할 정도인데요. 그럼 이익은 얼마나 남겼어요? 바로 그게 이번 실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순이익이 16억 4천만 달러. 와, 이게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5%나 급증했어요. 이걸로 8분기, 그러니까 2년 내내 전년 대비 이익 성장을 이어가는 대기록을 세운 거죠. 8분기 연속이요? 네, 미국 증시에 상장된 ADR 기준으로 환산하면 주당 3.14달러의 순이익을 낸 셈입니다. 매출 성장률보다 이익 성장률이 더 높다는 건 와, 단순히 물건을 많이 판 걸 넘어서 아주 비싸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팔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보고서에서 특히 제 눈을 사로잡았던 게 바로 이익률이었어요. 매출총 이익률이 62.3%. 이건 제조업 회사의 숫자가 맞나 싶던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잠시 이 62.3%라는 숫자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 공장을 짓고 수조 원짜리 장비를 돌리는 제조업은요, 이익률이 이렇게 높게 나오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죠. 인건비에 감가상각에 네, 이건 뭐랄까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소프트웨어 기업,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이에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TSMC는 반도체 공장이 아니라 사실상 반도체 기술 그 자체를 파는 라이센스 기업에 가깝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아주 좋은 비유예요. TSMC가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으로 시장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기술 권력을 쥐고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판매비랑 관리비 같은 걸 제외한 실제 영업이익률도 54%에 달했는데요. 54%요? 네, 이것도 회사가 자체적으로 제시했던 목표치의 최상단을 훌쩍 뛰어넘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장사를 잘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숫자들이 얼마나 경이로운지는 충분히 와닿네요. 그럼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실적을 가능하게 한 엔진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AI 칩 수요가 좋아서라고 하기엔 너무 압도적이거든요. 그 엔진의 이름은 명확해요. 바로 고성능 컴퓨팅, HPC입니다. 플랫폼별 매출 비중을 보면 그 이유가 명확히 드러나는데요. 전체 매출의 무려 55%가 이 HPC 부문에서 나왔어요. 55%요? 절반이 넘네요. 이게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TSMC의 성장은 애플의 아이폰, 즉 스마트폰이 이끌었잖아요. 맞아요. 스마트폰이 절대적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AI를 돌리는 데이터 센터가 그 자리를 완벽하게 대체했다는 신호군요. 네, 이건 단순히 비중이 바뀐 게 아니고요. 최첨단 기술의 무게중심이 우리 손안의 스마트폰에서 보이지 않는 거대한 클라우드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거대한 흐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죠. 바로 이 HPC 부문에 엔비디아의 A100이나 H100, 또 AMD의 MI300 같은 AI 가속기 생산이 모두 포함되거든요. 아, 우리가 아는 그 칩들이 다 여기 들어가는 거군요. 네, 참고로 전통의 강자였던 스마트폰 부문 비중은 32%였습니다. AI가 모든 걸 이끌고 있다는 게 명확해지네요. 그렇다면 기술별 매출 비중을 보면 이 그림이 더 선명해지겠어요. 결국 AI 칩은 가장 앞선 기술로 만들어야 하니까요.
네, 이번 분기 실적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포인트가 바로 이 최첨단 공정의 비중입니다. 가장 최신 기술인 3나노 공정에서 나온 매출이 전체의 28%를 차지했어요. 28%나요? 벌써요? 네, 바로 직전 분기보다도 5%포인트나 늘어난 수치예요. 그 다음 세대인 5나노가 35%, 7나노가 14%를 차지했고요. 이걸 다 합치면 7나노 이하의 최첨단 기술이 전체 매출의 77%를 차지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보통 3나노처럼 이제 막 도입된 최신 공정은 수율, 그러니까 불량 없는 제품 생산 비율을 잡기가 어려워서 초기에는 오히려 수익선을 깎아먹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데도 역대급 이익률이 나왔다는 건 TSMC가 3나노 수율을 벌써 완벽하게 잡았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특정 고객에게 엄청나게 비싼 가격을 받고 있다는 뜻일까요? 와,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세요. 정답은 둘 다에 가깝습니다. TSMC는 컨퍼런스 콜에서 구체적인 수율을 밝히진 않았지만 3나노 공정이 매우 순조롭게 양산되고 있다고 여러 번 강조했어요. 업계에서는 이미 TSMC의 3나노 수율이 경쟁사들을 압도하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고요. 아, 기술력도 있고 동시에 이 기술을 원하는 고객은 줄을 서 있는데 공급은 TSMC가 독점하고 있으니 당연히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외에도 회사 측에서는 비용 절감 노력이나 달러 강세 같은 우호적인 환율, 그리고 높은 공장 가동률이 이익률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엔진이 그야말로 최대 출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군요. 하지만 빅손님 같은 투자자들은 항상 앞을 보잖아요. 이 뜨거운 파티가 계속될 거라고 회사는 보고 있나요? 그렇죠. 미래가 중요하죠. 다음 분기, 그러니까 2026년 1분기 가이던스는 어떻게 제시됐죠? 보통 연말 성수기가 지나면 다음 분기는 조금 주춤하게 마련인데요. TSMC는 그런 일반적인 공식을 거부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상승세는 이제 시작이다 라는 듯한 아주 강한 자신감을 보여줬어요. 2026년 1분기 매출 가이던스로 346억 달러에서 358억 달러를 제시했거든요. 잠깐만요. 역대급 실적을 낸 4분기 매출이 337억 달러였는데 비수기인 1분기에 오히려 매출이 더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중간값으로만 봐도 4분기보다 높고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최대 40%까지 급증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세상에. 이익률 가이던스는 한술 더 뜹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63%에서 65% 사이, 영업이익률은 54%에서 56% 사이를 예상했어요. 기록적이었던 4분기보다도 더 높은 이익률을 다음 분기 목표로 내건 거네요. 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죠. 정말 대단하네요. 단기 전망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럼 더 장기적인 계획, 예를 들어 설비 투자, 즉 캐펙스 계획은 어떤가요?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회사의 진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지표일 텐데요. 이 부분이 빅손님 같은 투자자들이 이번 발표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 중 하나예요. 2026년 자본 지출, 그러니까 캐펙스 계획으로 520억 달러에서 560억 달러 사이를 제시했어요. 2025년에 409억 달러를 썼는데 이것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 증액입니다. 56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70조 원이 넘는 돈인데 이걸 1년 동안 공장 짓고 장비 사는 데 쓰겠다는 거군요. 네,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빅손님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양날의 검처럼 들릴 수도 있겠네요. 성장에 대한 자신감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회사가 앞으로 벌어들일 돈을 전부 공장 짓는 데 쏟아붓는다는 의미니까요. 그렇죠.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 환원에는 인색해질 수 있다는 신호 아닐까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우려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걸 폭발하는 AI 수요에 우리 말고는 대응할 회사가 없다는 TSMC의 자신감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예요. 아, 그렇게 해석하는군요. 네. 이 정도 투자를 하지 않으면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다. 이런 명확한 신호로 해석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숫자와 계획들은 정말 대단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잘 준비된 보고서 속 이야기잖아요. 투자자들은 CEO의 목소리에서 진짜 자신감이나 혹시 모를 불안감을 읽고 싶어 하죠. 맞아요. 분위기가 중요하죠. 실제로 투자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오간 컨퍼런스콜 분위기는 어땠나요? 어떤 날카로운 질문들이 나왔죠? 분위기는 시종일관 자신감이 넘쳤어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발언들이 있었는데요. 첫째, CWC 웨이 CEO가
AI 메가 트렌드라는 표현을 직접 쓰면서 고객들로부터 아주 강력한 수요 신호가 계속해서 오고 있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아, 지금의 AI 붐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한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가장 관심이 쏠렸던 미국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겠죠? 물론입니다. 최근 미국 애리조나주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어요. 이미 추가 부지를 매입했으며 그곳에 여러 개의 팹,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을 한데 모아 짓는 기가팹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가팹 클러스터요? 그냥 공장을 여러 개 짓는 것과 다른 개념인가요? 이건 일종의 반도체 신도시를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 신도시요? 네, 반도체 재료 공장, 칩 만드는 공장, 포장하는 공장을 모두 한 동네에 모아놓는 거죠. 그럼 재료를 실어 나르는 물류비도 줄고 기술자들이 서로 오가며 협력하기도 쉬워져서 전체적인 효율이 극대화되는 효과가 있어요. 이미 네 번째 공장과 첫 첨단 패키징 공장 건설허가도 신청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단순히 참여하는 걸 넘어서 그 중심이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죠. 지금 AI에 대한 관심이 너무 뜨거워서 이거 버블 아니냐는 우려도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의 엄청난 설비 투자가 나중에 승자의 저주가 될 위험은 없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당연히 나왔을 것 같은데요. 네, 중요한 질문이 나왔죠. AI 버블 우려에 대해 왜 CEO는 자신들도 그 점을 매우 신중하게 보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막대한 설비 투자를 아주 조심스럽게 집행하고 있다고 답했어요. 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고객사의 수요 예측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맞춰 투자 규모를 조절하고 있다는 뉘앙스였죠. 무턱대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스스로 생각하는 리스크 요인은 어떤 것들이었나요? 두 가지를 꼽았어요. 하나는 2026년에 있을지 모를 글로벌 관세 정책의 변화를 잠재적 위험 요소로 지목했습니다. 아무래도 미중 갈등이나 뭐 그런 걸 염두에 둔 발언이겠네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다른 하나는 최근 이슈가 된 메모리 반도체 부족 현상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TSMC의 주력 분야인 하이엔드 스마트폰이나 AI 칩은 가격에 덜 민감하기 때문에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종합해보면 TSMC는 AI라는 강력한 성장 엔진을 달고 기록적인 실적을 냈고 앞으로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계속할 거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특히 미국 애리조나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이고 미래 성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전략적 행보로 보이고요. 맞아요. 모든 지표가 장밋빛 미래를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빅소님과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 질문이 바로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왕자의 수익성에 대한 질문 말씀이시죠? 네, TSMC는 그동안 여러 차례 해외 공장의 이익률이 대만 내 공장보다 구조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해 왔어요. 아, 그랬었죠. 인건비, 인프라, 공급망 생태계 등 모든 면에서 대만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막다한 비용이 드는 애리조나 투자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네요. 과연 미국 내 생산이라는 지정학적 전략적 필요성과 60%가 넘는 기록적인 수익성 유지라는 재무적 과제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 나갈 것인가. 그렇죠. 지금과 같은 경이로운 이익률을 미국 공장을 대규모로 가동하면서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딜레마를 TSMC가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앞으로 빅소님이 TSMC 투자를 계속해 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TSMC의 회계연도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내용과 주가 상승을 잇은 지표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